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FBI에서 25년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연구하고 동료들로부터 인간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렸던 조 네버로는 말했습니다.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언어보다 행동이 더 정직할 수밖에 없다. 긴장이 되면 두근거리고 공포감을 느끼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의지로 막을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상대를 만났을 때도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FBI에서 수십 년 동안 인간 행동을 연구한 전문가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을 총정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좀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보고 답답함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눈 쪽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FBI 행동의 심리학, 몸짓의 연애 심리학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서 눈을 좀 더 크게 뜨게 되고 더 나아가 동공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헤스 교수는 관심 있는 걸 봤을 때 눈의 변화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한 집단은 매력적인 남녀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한 집단은 평범한 풍경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실험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본 집단은 동공이 확장된 반면 그 반대의 집단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아기 때부터 발현되는 생체 신호입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면 아기들은 사랑과 만족을 느끼며 눈이 커지죠. 더 나아가 어떤 제안에 대해 반응이 긍정적일 때도 동공은 확장됩니다. 따라서 꼭 남녀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상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동공은 조명의 변화에도 크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해당 변수가 있진 않았는지 체크하셔서 어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하면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시선이 넓어봐야 상체까지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하체는 많이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감정이 좀 더 솔직하게 나타나는 그야말로 무장해제된 곳이죠. 유명한 FBI 조사관 조 네버로는 머리에서 발 쪽으로 이동할수록 표현의 진실성이 높아진다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불편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웃으며 인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불편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몸통은 그쪽을 향해 있더라도 다리는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의 방향 말고도 다리의 움직임이나 모양으로도 다양한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발을 좀 더 상대방에게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더 가까이 있고 싶을 겁니다. 그 가까워지고 싶은 감정을 테이블 아래의 다리로 무의식 중에 표현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여성의 경우 다리를 가깝게 하는 것을 넘어 발가락 끝에 구두를 걸고 흔드는 행동도 호감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두는 것 말고 다리를 꼬는 모양으로도 호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았을 때 다리가 상대방에게 향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가로막는 포즈인가로 가늠해 볼 수 있죠. 이 영상에서 남자를 보면 다리가 마치 장벽을 치듯 꼬아져 있고 몸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접근이 불편하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여자의 다리가 상대방에게 향해 있고 심지어 몸 자체도 상대방에게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호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다리 꼬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리 말고 몸의 기울기로도 호감의 정도를 판단했죠. 이건 개인의 영역과 관련된 심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로 알려드릴 호감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개인의 영역을 필요로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불쑥 다가와서 말을 걸 때 뒤로 물러난 적,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앉고 싶어 했던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불편한 상대에게는 개인의 영역이 침범되는 걸 거부하고 반대로 호감이 있다면 신경 쓰지 않는 건 물론 자연스러운 터치 같은 가벼운 스킨십까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를 기반으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테스트해보세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때 상대가 약간 몸을 돌린다거나 한 걸음 물러난다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또 이야기를 할 때 가방, 공책 같은 물건을 가슴팍에 들고 있는 것 역시 장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 걸음 다가오면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가방이나 공책을 가슴팍에 들고 있었는데 옆구리 쪽으로 옮긴다면 그건 내가 편해졌다는 뜻이겠죠? 네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것도 호감의 신호예요. 심리학 용어로 미러링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호감이나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변의 커플들을 보면 행동이나 외모가 비슷해지기도 하고 커플링이나 커플룩을 맞추면서 만족감을 얻어갑니다. 또 우리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투나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하죠. 따라한다는 것은 호감의 신호이자 호감을 얻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의 타나 차트란드 교수가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한 집단은 호감도가 73%였던 반면 따라하지 않은 집단의 호감도는 6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고 더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다음에 관심 있는 상대방을 만난다면 대화할 때 턱에 손을 살짝 대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나의 행동을 따라한다면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호감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신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람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호감 신호가 보인다고 100% 확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그 신호가 정말인지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궁금했거나 의도를 알 수 없어 답답한 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답변을 달아드리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조언을 남겨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남녀 관계는 물론 친구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심리학 기반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 꿀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